안녕하세요. 시큐어 코딩 가이드가 있어요.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2장으로 들어있는데 사실 출제 빈도는 높지 않고 또 출제된다 하더라도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출제됐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제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안에 안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발표 사례인 OWASP 여기에서의 탑 10을 참고해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보안 약점 가이드가 돼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과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문서고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이거 구분이에요. 얘네가 다 1, 2, 3, 4, 5, 6, 7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보안 표준이 있는 거죠. SQL 삽입, 코드 삽입,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네가 출제가 됐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큐어 코딩 가이드지만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공격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XML 삽입, LDAP 삽입,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이런 것들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엔 좀 얘는 아닌 것 같고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 보안 기능 결정에 따른 부적절한 입력값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보안 기능에서는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부적절한 인가 요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 정보, 하드 코딩된 중요 정보,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취약한 패스워드 사용,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주성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의 주요 정보, 솔트 없이 일방향 해시 함수 사용,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기능 부재. 제가 동그라미 펴놓은 것들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엔 시간 및 상태예요. 경쟁 조건이나 종료되지 않은 반복 문도는 재개함수,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 메시지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부적절한 예외 처리, 또 코드 오류 쪽에서는 널 포인트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증렬화 이런 것들이 있겠고, 캡슐화에서는 잘못된 차선에 의한 정보 노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퍼블릭 메소스로부터 반환된 프리베이트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이런 것들이 있겠고 API 오용, 얘네 여기에서는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 등 이렇게 가지고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입력 데이터 검증 표현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전체 분류해서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입력 데이터 검증은 이름 그 자체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보안 약점이 존재해요.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름 그 자체로 SQL을 삽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입하느냐? 검증되지 않는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에 삽입되어 공격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고요. DB에 컴파일된 SQL 쿼리문을 전달함으로써 방지할 수가 있어요.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부분이고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 SQL 인젝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쉽게 SQL 인젝션은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에다가 SQL을 입력해서 그 안에서도 실행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해당하는 박스에서 어떤 값을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경로 조정 및 자원 삽입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 경로를 조작하거나 시스템 자원에 삽입돼서 공격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의미하고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게시판에다가 어떤 특정 원본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유출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 되겠죠.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 많이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웹페이지의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괜히 게시글을 하나 클릭했다가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겠죠. 외부 입력값에 스크립트가 삽입되지 못하도록 문자열 치환 함수를 사용하거나 JSTL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방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 오픈소스로 이렇게 게시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누보드나 뭐 제로보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제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네이버 하위 벤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에서 그렇게 하는 워드프레스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리포트가 와요. 이번에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왜냐면 걔는 게시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취약점이 있으니까 코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엑스쿼리 삽입, 엑스패스 삽입, LDAP 삽입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간단히만 보십시오. 출제된 것들만 보세요. 자원 삽입은 외부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고 시스템 자원에 대한 식별자를 사용하는 경우 공격자는 입력값 조작을 통해서 시스템이 보호하는 자원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자원 삽입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보안 기능이에요. 자, 보안 기능은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의 보안 기능을 부적절하게 구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보안 약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적절한 인증 없는 주요한 기능 허용이에요. 그래서 뭐 레벨별로 또는 권한별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설정을 안 해버리면 중요 정보에 그 외부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부적절한 인가 다 같은 개념이죠. 접근할 수 있는 실행 경로에 대한 접근 제어 감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아서 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노출되는 실행 경로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접근 제어 리스트를 관리함으로써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에다가 권한 설정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뭐가 되죠? 보안 기능에서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접근 가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고 중요 정보를 평면에 저장해버리는 거, 개인정보나 금융, 패스워드 등의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면으로 저장해버리면 그냥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러한 문제, 중요 정보 평면 전송, 평면으로 전송하면 안 돼요.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 코딩하다 보면 어떤 특정 권한에 계속해서 접근할 때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매번 넣어야 되는 게 불편해서 아예 코드에다가 비밀번호를 넣고 코딩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보안에 당연히 노출이 되겠죠. 코드가 분석이 돼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를 사용한다. 또는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해서는 키 길이가 짧은 암호화나 복화를 함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키를 찾아낼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되겠고, RSA 알고리즘은 2000비트 정도 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128비트 이상의 키를 사용해야 함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리가 바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아이인데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삭제예요. 쭉 보시면은 여기에 private final string user 해가지고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db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코딩할 때. 네? 그러면은 이거 코드가 쉽게 노출이 된다면 패스워드나 비밀번호가 그냥 노출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래처럼 해당 내용을 삭제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주고 시험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딱 출제되고 그 뒤로 안 나오네. 중요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 1이었고요. 다음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